수사권 조정 문제가 지금 그 내란죄 관련해가지고 지금 물밑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들이 어제 오늘부터 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이게 다 문재인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이다라고 이제 또 악무한적으로 이제 덮어 씌우는 칼럼까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쟁점만 말씀드리면 일단 검찰이나 공수처가 내란죄에 관해서 수사권이 있냐 없냐가 논란이 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내줬어요. 구속영장을 내주면서 검사가 신청한 거죠? 네, 검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서 논리는 고위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데 검찰에서 이 사건에서는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도 다 연관이 있으니까 이걸 타고 들어가서 연관성 있는 사건으로 폭을 넓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시당초. 그래서 지금은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민정비서관 했던 이광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페북 같은 데서 이거 기각해야 된다. 검찰에 이거 수사권 없는 걸로 해야 된다. 이건 경찰이 청구해야 된다. 이런 이제 물론 이제 경찰을 거쳐서 검찰이 청구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논리를 피셨는데 어쨌든 일단은 확인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겠다. 하급심이긴 하지만 그렇다는 것은 공수처도 수사권이 있는 겁니다. 내란죄와 관련해서 원래 내란죄에 관해서 공수처도 수사권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적법성 논란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김용현 만약에 그 영장이 기각됐으면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뭐 피신 조서 만들거나 이런 게 다 이제 증거 능력이 다 날아갔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건 안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경찰은 당연히 수사권이 있죠. 경찰은 수사권이 있는데 물론 군대에 대해서는 없지만 경찰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권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공수처에서 경찰이랑 검찰한테 수사를 넘겨라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공수처법상 넘겨야 돼요. 근데 지금 검찰이 아직 안 넘겼어요. 근데 경찰이랑 공수처는 이제 어제 공조본인가를 만들기로 해가지고 일단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건 또 검찰 쪽에서 우리한테 얘기 안 해줬는데 그래, 검사는 지금 따닥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엊그저께는 셋이 만나기로 했다가 만났는데 논의가 잘 안 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문제는 뭐냐면 그게 12월 13일인가 15일까지인가 넘기라고 공수처에서 통보를 했는데 이걸 공수처가 철회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면 그 날짜 이후에 검사가 수사한 것에 대해서 과연 법원에서 혹시 혹은 저쪽 변호인 쪽에서 윤석열 변호인 쪽에서 이거는 적법하지 않은 수사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거나 공소 기각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또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검사 빠져라 이러는데 지금 뭐 그렇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검찰이랑 공수처랑 군이랑 경찰이랑 다 같이 모여서 뭐 공조분이든 수사협의체든 꾸려가지고 특검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좀 가는 부분이 안전하다 제일. 특검은 언제 나와요? 특검은 일단은 지금 그 상설특검에서 수사 요구안 지난주에 통과된 거는 추천위원회는 구성을 그 국회 쪽에서는 했죠. 4명을. 그리고 대한변협이랑 뭐 법원행정처랑 당연직 추천위원 7명 있는데 문제는 7명의 추천위원회에서 검토할 2명의 복수의 후보를 대통령이 추천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안 할 거죠. 침대 축구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시 특검법이 개별 특검법이 이제 오늘 내란 일반 특검을 본회의에서 통과했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법안에서는 아마 대통령이 지명 안 하면 자동으로 뭐 추천한 사람 중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조문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게 또 위헌 논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추천을 안 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러면 이제 권한대행이 할 수 있겠죠. 네, 권한대행이 안 하면은 권한대행을 혼내주면. 그럼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겠죠. 민주당에서. 그러면 특검이 어쨌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냥 한 달은 걸린다고 봐요. 한 달은 걸린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특검의 활동을 상정하더라도 지금 이제 검경공에 어떠한 종류의 협조에 의한 있어요. 이 수사는 뭐 불가피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다만 여기서 아까 전에 빼먹은 게 있는데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혹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건
탄핵을 안 하고 빨리 검찰에서 윤석열을 구속하고 영장을 치고 기소를 하고 그렇게 하면 수사 결과를 보고 하자. 직무는 정지됐고 한시 정권은 지금 적법하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미루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었을까. 처음에 요 어디 가서 이제 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메모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내부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한다. 첫째가 이제 2026년까지 버티자고. 그래서 임기 단축 1년 하는 걸로 얘기로 때우면서 버티자는 것이고 그게 친윤적 얘기죠. 둘째가 최소 6개월 내 하야론. 그게 이제 TF 안이죠 사실상. TF 안으로 정리가 된 거죠 사실상 그게. 그 얘기고 아까 전에 한참 떠든 거. 마지막이 뭘 하든 그거보다 빠른 게 구속일 것이다. 그래서 야 구속이 되면 선관위가 지금 입장 냈는데 진짜 웃깁니다. 선관위가 뭐라고 입장을 냈냐? 윤석열의 담화는 자신이 당선된 대선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다. 그쵸. 아무튼 네, 구속이 되면 사고가 되는데 사고 상태가 되면은 우리 헌법에 의하면은 권한대행을 이제 총리가 하게 돼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한시 정권이 공식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정당성을 갖추게 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건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반론을 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구속 혹은 구속 기소가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마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탄핵이 되기 전 상태에서 어쨌든 구속이 된다는 게 지금 얘기 시나리오의 어떤 전제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겠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판단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의 전제는. 그리고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해제에 대해서만 이 불소추 특권의 예외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즉 내란죄가 상당히 소명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이 됐다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 형사법적인 요런 부분 이렇게 가는 거랑 그다음에 탄핵을 하는 거랑은 별도의 트랙인 거잖아요. 탄핵을 하는 거는 공무원이 징계가 될 사유가 있으니 그쵸. 이것은 징계를 하는 재판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는 거는. 어떤 공무원이 내란과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어떤 중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구속됐습니다. 그럼 그 공무원이 구속이 됐는데 징계를 안 합니까? 징계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만약에 구속이 되면 그거는 더더군다나 더욱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 그래서 사실 애초에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본인들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핵 없는 퇴진을 이제 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걸 고려해도 탄핵을 피해갈 수는 없는 얘기다. 맞아요. 그래서 그 구속이 돼도 탄핵은 해야 된다. 그냥 이 얘기예요,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얘네는 했을 거다라고 이제 고려한 것 같아요. 관심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고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오늘도 이제 MBC 라디오에 임은정 검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 하여튼 자기가 속한 검찰 조직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겪은 여러 경험들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지금 검찰의 태도는 첫째 한동훈 윤석열 등과 작당해가지고 윤석열을 봐주기로 하는 것이냐 대충 이런 거냐 아니면 야 이번 기회에 아주 윤석열을 작사를 내가지고 우리가 살자. 다음에 어쨌든 정권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민주당 정권 되면은 우리가 두들겨 맞고 기소청리나 되고 뭐 이럴 건데 수사권 다 뺏기고 그러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윤석열을 완전히 그냥 작사를 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거 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검찰이니까 해낸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에 노하우가 있고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데 우리는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거냐?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보고 이제 주시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임은정 검사 얘기는 지금 상황 자기가 내부에서 볼 때 후자에 가깝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하이에나가 돼서는 사자가 막 이렇게 자기 만용 부리다가 이제 엎어졌는데 하이에나들이 지금 시체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물론 검찰이 지금까지 검찰의 만행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지만 또 먹으려고 뜯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특검 올 때까지 한 달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걸 또 어떤 종류의 또 뭐 적절한 활용까지는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또 감내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또 하겠다는 거를 뭐 이거를 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쵸? 막기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대단히 이제 물론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보면서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견제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장난을 칠 수 있는 상황조차도 안 지금 되는 아닌 것 것 같다. 같아요. 아닌 것 네. 같아요. 완전히 그 한 거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전 정부 사건 수사를 쭉 하고 공소 유지를 하고 있었던 지금 차장 검사쯤 되고 아직 검사장 달기에 한 1, 2년 남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얼굴이 좀 맛이 갔다는 얘기는 제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똑바로 살아야죠 평소에. 배팅을 이쪽에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저쪽에서 똥보를 차니까 자기까지 튀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뭐, 욕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예. 그래서 제가 자기들이 말을 그렇게 잘 듣다가 어. 이렇게 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그래서 내 인생은 조졌다. 제가 아는 네. 후배는 원래 자기 아는 학교 선배가 검사긴 했는데 별로 인사도 안 하더니 최근에는 갑자기 그 법정에 가면 친한 척을 한대요. 그 이제 지난 정부 관련된 사건을 하는 친구인데 후배가 그래서 참 검찰 무서운 조직이다, 무서운 집단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이제 다 체크 포인트가 같습니다. 일단 특검이 아무리 빨라도 3주? 3주도 쉽지 않은데 지금 사람 구하는 것도 장난이 아닐 거고 거기다가 지금 김건희 특검까지 구성한다고 쳐봐. 그럼 김건희 특검도 구해야 되고 지금 내란 특검도 구해야 되고 특검보도 구해야 되고 그다음 수사관도 뽑아야 되고 인력 파견도 받아야 되고 야망을 지금 드러내는 건가요? 발톱을 지금 드러내는 건가요? 김준우 특검으로. 제가 특검을 한다고? 네, 김준우 특검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 무슨 우리는 김준우 특검으로 이름을 날린 후에 그걸 발판으로 지금 뭐 정계 이미 진출한 상태지만 또 뭘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여러분 지금 눈치채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되면 이제 방송 끊을 때가 됐다는 꿈을 얘기예요. 꾸는 겁니까 지금?